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중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그건 이제 미국 국방부가 뭐 긴급 사용 승인까지 이러저러한 지원을 제공한다, 약간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아마 컨퍼런스 때 듀란트 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임상 3상 중간 데이터 발표 소식입니다. 요는 임상 목표를 상향한다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약의 효능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정리해 놓은 내용을 좀 보시죠. 일단 어제 저녁에 제가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크라다, 국방부와 크라다 계약을 맺었다고 했죠.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맺었다는 뜻으로 이 약어들만 보셔도 내용이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국방부 공격 방어를 위한 집행소, 그러니까 국방부의 산하기관, 그리고 크라다 공동연구개발계약, 그리고 바르다 생의학 연구개발국, 대응 담당 차관보 ASPR, 그리고 HHS 미국 보건복지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다룰 내용은 표준 치료에 비해 렌질루맙군 회복군이 37% 높게 나왔다. 그리고 안전 모니터링의 권장사항은 유망한 영역으로 분류가 됐다. 그리고 크라다, 어제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DSMB, 아까 그 안전 모니터링, 거기에 권고로 목표 회복 수를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좀 보시죠. 마찬가지로 영문과 한글 두 개 뉴스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겠습니다. 휴마니젠 코비드19로 입원한 환자에서 렌질루맙의 긍정적인 중간 3상 데이터 발표. 중간 데이터는 코비드19에서 환자 회복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제시하며 현재 표준 치료에 비해 3상 시험의 렌질루맙군에서 시험군 얘기하는 거죠. 관찰된 회복률이 37% 더 높았습니다. 300명한테 투여를 했으면 렘데시비르 이런 거는 한 200명 회복이 됐다고 하면은 렌질루맘은 40% 곱해서 280명 가까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안전 모니터링 보드 권장사항은 3상 시험이 적응형 시험 설계 유망한 영역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 DSMB의 추천은 보여준다. 임상 3상의 시험이 프로미싱 존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크라다 얘기가 또 있고요. 첫 번째 문단부터 천천히 보실게요. 임상 단계 바이오 제약 회사는 휴머니젠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중간 3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같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죠. 자세한 어떤 내용을 보다는. 그래서 영문으로 보면 announced positive interim phase 3 data of 렌질루맙 in patients hospitalized with COVID-19. 그러니까 COVID-19로 입원한 환자들에서 렌질루맙의 데이터 임상 3상 중간 발표를 긍정적으로 했다. 긍정적인 중간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했다. Interim analysis for sizing and powering suggests that 렌질루맙 had a clinically meaningful impact on patient recovery. 중간 분석은 환자 회복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며 이러이러한 렌질루맙군에서 관찰된 회복률이 현재 표준 치료에 비해 37%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듀런트 형님께서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중간 데이터는 코비드19로 입원한 환자를 위한 최전선 치료 옵션으로서 렌질루맙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보세요. 이 중간 임상 자료는 The potential of 렌질루맙, 잠재적인 렌질루맙의 잠재성을 보여준다. As a frontline treatment option, 1차 치료제 얘기하는 거예요. 최전선 치료 옵션이라고 나왔는데 치료 옵션에서 가장 앞에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이렇게 입원한 환자들한테서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치료제로서의 렌질루맙의 잠재성을 보여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성이 당연히 어마어마하겠죠. 중증 위중 환자한테만 쓰는 치료제가 될지, 혹은 첫 번째로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될지,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장성에 있어서. 듀란트는 얘기했다.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와 렌질루맙이 렘데시비르 및 또는 그 스테로이드 이상 미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에 고무되었습니다. 영문으로 보실게요. 우리는 encouraged by this data. 고무되었다. And the clinically meaningful impact that 렌질루맙 may have for patients with COVID-19 over and above. 넘어서고 넘어선다. 훨씬 더 상향 위쪽에 있다. 렘데시비르 그리고 또는 렘데시비르와 뭐 스테로이드, 그것보다 한참 더 이렇게 위에 있는 결과에 고무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끝났습니다. 게임. 독립적인 주재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 DSMB는 Composed of Independent Subject, 그러니까 휴머니즘에도 소속되지 않고 여기저기 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라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시험 크기 조정 및 전원 공급을 위해 비뱅검 데이터의 중간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더 객관적인 자료를 뽑기 위해 257개에서 402개로 목표 이벤트 복구 수를 늘릴 것을 권장했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영문으로 보실게요. 그 얘들은 이제 Trial Sizing and Powering and Recommended, 그러니까 이 임상을 크기와 힘 면에서 더 타겟을, 그 목표 이벤트의 타겟을 늘릴 것으로 권장했다. 지금도 충분히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어요.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좀 더 목표를 높여보자. 지금 한 250명 정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목표가 성공하는 걸로 평가를 했었는데, 시간 좀 있고 하니까 한 402개 정도로 목표를 한번 늘려보자,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한 거예요. 적응 90%, 그리고 maintain the power of, 그 연구의 힘을, 그 연구의 파워를 90%로 하는 거는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그 목표 대상 수를 훨씬 늘린 거죠. The adaptive trial, 적응 시험 설계는 design only allows for the addition of patients if interim data are in the promising zone. 중간 데이터가 유망한 영역에 있는 경우에만 환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추가하는 것도 되게 까다로운 어떤 단계가 있나 봐요. 그 중에 프로미싱 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런 것들을 증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렌질루맙이 효능이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제가 번역기를 좀 돌려봤습니다. 회사는 데이터에 대해 이벤트 수를 기반으로 HR은 1.37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대조군에 비해 시험군에서 평균 37% 더 많은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리커버리스, 그러니까 회복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균 37% 더 높은 회복률을 관찰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렘데시비르보다도 더 효과가 좋다. 렘데시비르는 효과가 없다고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거의 이제 해석이 끝나갑니다. DSMB의 공고에 따라 회사는 402개의 이벤트, 등록 목표를 402명의 이벤트로 한다. 약 515명의 환자다. 이게 환자 수가 아닌가 봐요. 402개의 이벤트란 말이. 등록을 늘릴 계획입니다. Increase enrollment.
이러한 등록 증가는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하는데 성공할 확률을 훨씬 높인대요. 그리고 연구의 힘을 90%로 유지한답니다. 이게 뭔지는 그 통계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좀 쉽게 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의 힘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maintains the power of the study at 90%. 그러니까 연구의 힘을 90%로 유지한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약 390명의 환자가 시험에 등록해야 하는 75% 사건에 도달하면 유효성에 대한 다음 중간 분석이 계획됩니다. 515명 환자를 등록을 하는 게 목표가 더 늘었는데 390명의 환자가 등록해야 되는 75% 이벤트에 도달하면 다음 중간 분석이 계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15명이 등록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연구는 끝나는 거죠. DSMB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3단계 시험이 상당히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DSMB feedback. We believe the phase 3 trial is significantly de-risked. 상당한 낮은 위험성이 된다고 믿는다. Targeting 402 events improves the probability of success, maintains the power of the study at 90%, and further supports our plans for EUA and BLA submission. 긴급 사용 승인과 생물학 라이선스 신청 제출 계획을 더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Further supports 라고 데일 차펠이 말했다. 우리는 빠른 등록을 지원하고 포함 및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렌질루맙에 대한 액세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미국 전역의 추가 시험 사이트를 신속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관련된 기사예요. 크라다, JPO, EUA, BLA, HHS, ASPR, BARDA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국방부랑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NIH에서도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의 엄청납니다, 지금. 중간 데이터에 따라 75% 또는 연구 완료 시점에 75% 아까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390명의 환자가 시험에 등록해야 하는 75% 사건에 도달하면 다음 중간 분석이 계획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중간 데이터에 따라서 지금 이 데이터에 따라서 75% 또는 연구 완료 시점에 혹은 2021년 1분기에 맞나요? Intends to file for EUA in the first quarter of 2021. either following. 그러니까 중간 데이터에 따라 75% 또는 연구 완료 시점 2021년 1분기까지 EUA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한다는 게 아니고 얘네들 또는 얘네들의 EUA를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코비드19로 입원한 환자를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환자 수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390명 도달하면 75%고 그리고 515명 도달하면 임상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이건 지금 바로 수정을 할게요. 자료는 업데이트를 할게요. 515명 75%가 302명 390명이죠. 7호 35 390명 간혹 제 영상의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휴머니제는 EUA 신청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EUA 신청은 이 시점에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겠네요. 코비드19 데이터 분석의 중간 단계, 임상 3상 중간 단계 하이라이트. 렘데시비르 또는 덱사메토손 또는 둘 다에 대한 시험 참가자의 78%.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이거나 유량 산소 지원을 받는 시험 참가자의 65%. 이게 뭐야, 지금? 효능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데이터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 시 고유량 산소 또는 비침습적 양압 환자에 대한 시험 참가율이 35%, 그리고 45%가 65세 이상이었고, 다양한 인구의 시험 참가자 중 50%.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인종,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50%가 뭐 백인이 아니라 다양한 뭐 인종이었다. 렌질루맙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연구의 양쪽 부문에 적용된다. 뭐 그런 내용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심각한 부작용 없었고 50% 이상이 뭐 백인한테만 한 게 아니었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죠. 필리핀이랑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판권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이러이러하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잠깐만요. 이거 임상 데이터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뭐 딱히 변동된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임상 내용이거든요. 2020년 8월 5일부로 설정이 된 거였고, 이게 임상 3상일 거예요. 페이지 3 임상 3상이고, 스탠다드 케어랑 렌질루맙을 비교하는 그 임상 연구가 5개가 진행 중이었는데 5개 중에 3번째 임상이 이 내용이었죠. 예. 폐렴 관련돼서. BET 임상이랑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BET 임상은 지금 임상 2상 진행 중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4분기 정도에 뭐 이러이러한 데이터 도출이 예상된다고 했었고, 지금 이거는 원래 2020년 9월 이미 연구 목표 기간은 지났어요. 지난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여기저기에서 또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EUA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더 중요한 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맙 임상 3상 중간 데이터 발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